안녕하세요, 아름드리 여러분. 계절사주의 자연입니다. 오늘부터 드디어 격국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시작해 볼게요. 격국은 제가 격 잡는 방법에 대한 영상은 예전에 자세하게 올려둔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 두겠습니다. 그리고 격국이 도대체 뭐냐? 격국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 그런 직업적 특성을 볼 때 유용하게 사용하는 이론인데 자평진전에 보면은 격국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적 특성을 얘기할 때 격을 본다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도대체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직업 적성에 맞느냐, 그런 거 볼 때 격국을 보시면은 아주 이롭습니다. 그런데 격국을 하기 전에 제가 물상론을 예전에 올려둔 강의가 있는데 물상을 격국보다 먼저 했지요. 사실은 격국은 이게 가장 그 기본이 되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격국은 사주의 기본 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맨 처음 격국부터 배우고 그 다음 것들을 배워야 하는데 이 격국의 용어들이 그렇게 쉽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상론은 사실 가장 마지막에 해야 되는 그런 이론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좀 쉽게 사주를 이렇게 쉽게 다가올 수 있게 하려고 물상론부터 올리긴 했는데 기본이 되는 격국부터 먼저 공부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격국에는 어떤 그 공식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공식, 수학을 보면은 1+1은 2다 이런 공식이 있죠. 그래서 격국은 이런 공식이 좀 존재하기 때문에 배우기에는 좀 쉬워요. 배워두면은 여기에 이렇게 그대로 대입하고 적용하면 되기 때문에 쉬운데, 때로는 사주를 격국만으로 봤을 때 하나도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격국보다 먼저인 조후라든지 이런 것이 다 깨져 있고, 또 자연의 그 물상이기 때문에 자연론이 물상론이죠. 이런 걸로 봐야 되는 사주가 있고, 하지만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12신사, 12운성, 좌오후 물상론을 다 보더라도 이 격국을 가장 기본 베이스로 해서 보고 이 사람 무슨 격인가 그걸 보는 것은 최우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본이기 때문에 반드시 배워둬야 되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사주가 우리는 사주명리가 이런 공식만으로 다 해결되는 것이 없지요. 그래서 격국대로 푸니까 격국 하나도 안 맞네 이런 말 합니다. 그래도 기본이기 때문에 격국을 배워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서 격국은 그 사람의 직업적 특성을 배우기 위해서 꼭 알아둬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면은 격의 종류는 제가 지난 영상에 설명을 드렸지만 또 이제 한 번 더 십정격과 이제 전환격으로 나눕니다. 우리가 보통 10개의 격이 있습니다. 식신격, 상관격, 정제격, 변제격, 정관격, 병관격, 정인격, 변인격. 그리고 얘들은 보면 다 알겠죠? 그 격 잡는 방법에서 자신의 격이 무엇인지 그 영상 보고 한번 격을 잡아 보세요. 그러면 양인격과 월겁격, 걸록격은 뭔지 좀 헷갈리죠? 양인이라는 것은 월지가 겁재인 경우, 그리고 걸록격은 월지가 비견인 경우가 월지 겁재, 월지 비견인 경우는 걸록격입니다. 우리 사주 흰색으로 할까요? 사주가 이렇게 있으면은 팔자, 용신, 정구, 월령 해서 팔자의 격용신은 이 월지에서
잡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월지가 왜 가장 중요하냐면은 여기는 태어난 계절입니다. 태어난 계절이라는 것이 내가 태어난 처해진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또 여기가 부모 자리인데 그 중에서도 어머니 자리입니다. 엄마 자리입니다. 한 인간이 태어나서 일간 나를 위한 그 자리가 엄마 자리인데 엄마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다들 아시죠? 뭐 진짜 뭐 기어 다닐 때 누워있을 때부터 기저귀 다 갈아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어느 정도 이제 사람의 모습을 갖춰서 또 크면은 이제 정신적인 그런 교육까지 소양까지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엄마의 역할이죠. 그래서 이 월지라는 자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월지 태어난 환경에는 내가 계속 그것을 보고 엄마라고 하면 엄마가 항상 내게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생활 패턴이라든지 습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학습이 되죠. 주입이 되고. 그래서 이 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직업, 성향이 결정된다. 이렇게 해서 격국은 반드시 월지에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월지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병화일간인데 자월에 태어났다 하면은 만약에 뭐 임수투가 났다 하면은 원래 자수니까 전관격인데 이렇게 정관에 투한 것이 편관으로 투했죠. 투출했죠. 투출하면은 이 병격이 돼서 이제 변했다는 거죠. 편관격이 됩니다.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그래서 월지에서 이렇게 격을 잡아서 그 사람의 직업 특성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월지가 가장 중요하다. 격국에서는. 그래서 이 격을 공부할 때는 일단 제가 물상론에 대해서 말씀드린 그 이론을 일단 배제하세요. 선생님 물상에서는 뭐 이렇게 했는데 격에서는 왜 이런가요? 이렇게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게 이것이 공식처럼 1 더하기 1은 2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격국에 그 빈틈이라고 해야 되나요? 맞지 않는 부분, 그런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 또 물상이고 해서 지금 격국을 배울 때는 다른 이론은 일단 눈을 감고 격국 이대로만 온전히 배워서 나중에 이제 감으로 어떤 것은 격국으로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실전 감각에서 또 익히셔야 됩니다. 월지에서 나온다. 그러면은 이 식신격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자기 기술 활용하는 사람, 상관격, 창의적인 사람, 혁신가, 단편적으로 그 이미지를 탁탁 떠올립니다. 정제격이라고 하면 지적 감각이 뛰어나서 경리라든지 금융 쪽, 편제격이라고 하면 사업 성향이 수완이 좋은 사람, 또 정관격은 철밥통, 그 공무원이나 큰 대기업이라는 사람, 편관격은 특수조직, 군검경 이런 쪽, 무관계통, 정인격은 학자, 교수, 선생님, 편인격은 특수학문, 이런 역학, 종교인, 철학가 이런 거 됐죠. 그리고 양인격, 제가 양인격, 권록격은 이제 그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 이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격들은 격 잡는 방법을 보면 아는데 양인격이 월지가 겁재가 양인격입니다. 그러면 양일간일 경우 일간이 양간 있죠. 양간이 갑, 병, 무, 경, 임, 양간들은 월지가 겁재면, 묘목이 월지 겁재면, 간목이 겁재는 묘목, 병화의 겁재는 오화지요. 그리고 무토는 화토동법으로 병화와 무토는 같이 갑니다. 그래서 오화. 그런데 얘는 좀 예외예요. 얘가 오화는 정인이 되죠, 무토에게. 그래서 정인격이다 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양인격이다 하는 사람도 있고 다릅니다. 저는 정인격으로 일단 보고 그 양인의 성질이 있다 이렇게 보고 통변을 합니다. 이거는 선생님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얘는 좀
배제하고, 경금은 그러면 6월이 겁재지요. 임수는 자수가 겁재입니다. 그래서 양간, 갑병, 무경임, 얘는 제외하고, 갑병, 경임, 양간의 글자들은 월지가 겁재이면은 양행격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양간은 그러한데, 음간은 어떠하냐? 여기 밑에서도 보이겠죠? 음간은 을, 정, 기토는 빼고도 신금, 을정기, 신계, 얘들 음간들도 월지의 겁재일 수 있죠. 을목인데 월지가 임목, 겁재. 정화인데 월지가 사화, 겁재. 신금은 지지 신금이 겁재가 되고, 개수는 해수가 겁재가 되죠. 그래서 음간이 이렇게 월지가 겁재이면은 이때는 양간이 아니니 양행격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얘들은 월겁격이라는 말을 합니다. 월지가 겁재이다, 월겁격. 그래서 양행격, 월겁격은 양행격의 한 부류에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경우에 이제 격이 양행격으로 나옵니다. 양행격과 월겁격. 자, 그러면 걸록격은 쉽지요. 뭐 간목이면은 월지가 임목인 경우 항상 월지에서 그 격을 구하기 때문에 비견이지요. 월지가 비견인 경우 뭐 음일간도 을목인데 월지 묘목인 경우 뭐 개수인데 월지가 자수 비견 이렇게 월지가 비견인 경우는 양간이든 음간이든 걸록격이라고 합니다. 우리 12운성 배울 때 월지 비견이 이렇게 있으면은 걸록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격으로 할 때 걸록격이라고 명칭을 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양행격, 월겁격과 걸록격에 대한 요 두 격을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이 명칭을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환격에는 종격과 합합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격이 가장 베이스 기본입니다. 기본. 그래서 뭐 용어가 좀 듣기 고리타분하고 지루하다 이래 해도 꼭 이렇게 학습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전환격, 종격. 만약에 일간이 내가 병화일간인데 뭐 여기 자수가 있고 여기 또 수, 해는 없으니 자, 뭐 해 심한가요 이거? 신금, 금 하나 있고 여기도 다 임수, 개수는 개시는 없으니까 개 뭐 이렇게 돼 있다 하죠. 그러면은 일간은 화인데 여기 금 하나 있어도 결국에는 금생수로 돌아가지요. 그래서 이게 다 수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화로 살면은 수국화 당해서 이 사람 수국화 당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힘들죠. 그럴 때에는 내가 화로 사는 게 아니라 수로 종한다 합니다. 그래서 종격 수로 여기는 그러면은 이 수로 종해서 칠살격 이게 되겠죠. 종살격 내가 살로 종했다. 살이 편간이죠. 종살격 이렇게 됩니다. 뭐 또 화로 정할 수도 있고 금으로 정할 수도 있고 그 팔자에 따라서 달라서 이것은 좀 특수격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죠. 그래서 종격. 이렇게 종격이 되면은 만약에 수로 정했다 하면은 금생수 해주지요. 금생수 수생목해서 이 수로 정한 경우는 금운과 수운과 목운에는 그 운이 길한데 반대로 수를 극하는 화운과 수가 극하는 왜 이렇게 반대로 얘기하지요? 토국수 해서 토운과 수극하는 화운에는 굉장히 그 운이 흉합니다. 이런 종격인 경우에는.
그래서 잘 될 때는 정말 높이 올라가지만 안 될 때는 이렇게 폭망하는 경우가 종격입니다. 그래서 특수한 한 분야에 이렇게 뛰어난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종격. 잘 따라오고 계시죠? 다음 합합격. 합합격은 이제 합해서 만약에 일간이 정유, 일지가 정유인데 이 축월이다. 그러면은 이 축은 식신이지요. 정화에게. 그러면 이 사람이 식신격이 아니라 유축합 하면 뭐죠? 사유축 반합에 유축합은 금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 사람은 편재격. 편재격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 합해서 이제 이 다른 격이 된 거예요. 합합격. 하나 더 해보면 갑목일간이에요. 갑자인데 뭐 여기 신이 있고 뭐 여기 진도 있다면 신자진 수국이 되죠. 그러면 이 사람은 정인격. 이렇게 합한 그 오행의 성질로 가는 것이 합합격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격의 종류는 대략 이렇게 다 감이 오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부터는 제가 이 식신격에 대해서 상관격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실제 어떤 일을 하는지 그런 것도 알려드릴 생각입니다. 자, 이제 1번 체크. 1번 격의 종류는 제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격과 합격. 이제 이 성격이라는 것은 격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성격. 그 격을 이루기에 합당한 그 조건들이 있어요. 격에 맞는 조건, 환경 조건들을 다 갖춰줘서 그 격이 이루어졌다, 그 격에 맞는 성격 조건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 성격이라고 하고, 반대로 합격이라는 것은 깨졌다는 거죠. 그 격에 맞는 조건이 형성되지 않아서 깨졌다. 격이 깨졌다.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우리 한 7, 80%는 보면은 이 합격으로 살아갑니다. 성격의 조건이 좀 까다롭기 때문에 성격을 이루고 사는 분은 잘 없습니다. 있기도 있죠. 네. 합격. 그러면 합격하면은 막 너무 안 좋은 것 같고 성격하면은 좋은 것 같죠? 한 예를 들면은 성격은 돈은 이제 많이 벌고 못 벌고 그것보다 사회적 공헌도가 높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회적으로 공헌도가 공헌 이렇게 막 얘기하다가 적으면 알던 글자도 잘 실수를 합니다. 사회적 공헌도가 높다. 합격은 그러면은 깨졌긴 하지만 나 혼자는 빼고 더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다. 잘 살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합격이라고 해서 뭐 망했다 이거는 아닙니다. 요즘은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합격 제각각 모양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떤 그릇이 격이죠. 무슨 일을 하는지 그 사람 쓰임이 뭔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커피잔이 있어요. 얘가 커피잔이에요. 커피잔. 얘는 커피잔이라는 격으로 태어났어요. 그거를 뭐 정제격으로 너는 태어났다, 뭐 정인격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명칭을 하겠죠, 우리는. 그런데 얘가 여기 이렇게 끝이 좀 이렇게 깨져버린 거예요. 와장창. 끝이 날아가 버렸어. 그래서 얘를 버리기는 아깝죠? 비싼 커피잔이야. 그래서 여기 다육이를, 식물을 이렇게 심었어요. 그랬더니 커피잔이 뭐가 됐나요? 화분이 됐죠. 예쁜 미니 화분이 됐어요.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이 깨진 화분이 합격의 모습이다. 그러면 화분으로도 또 예쁘게 잘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얘는 원래 커피잔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성격됐다는 것은 그 격에 맞는 커피잔으로 잘 살아가고 있다. 그것이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 격마다 얘들이 뭐 정인격의 성격의 조건, 뭐 뭘로 합격이 되면 어떤 성격이고 뭐 이렇게 다 또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성격과 박격. 자, 길격과 흉격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길격. 길신, 흉신 이런 말 들어봤지요? 길격과 흉격으로 자평진전에는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면 길격을 먼저 적어볼게요. 비견은 길격이고 상관은 흉격입니다. 그래서 상관이 왜 나왔죠? 제가 좀 덜렁입니다. 비견이 겁재죠. 겁재. 그러면 월지가 겁재면은 뭐라고 했죠? 양인격이라는 호칭을 우리가 씁니다. 양인격이라고 하고, 비견은 월지가 비견이면 걸록격이라고 명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걸록격은 길격, 뭐 흉격 이것보다 비견 겁재는 여하튼 이렇게 길격, 흉격으로 나뉩니다. 그러면 식신은 그래서 겁재는 흉으로 보고 비견은 길로 보고 자평에는 그렇습니다. 식신은 길격, 또 상관은 흉격으로 봅니다. 재성은 정제도 길이고 길격이고 편제격도 길격입니다. 큰 돈이나 작은 돈이나 돈은 무조건 좋다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성. 정관은 두말할 것 없이 길격이죠. 예전에는 더 그랬고 요즘은 약간 정관을 뭐 꼰대다 뭐 이렇게 안 좋게 표현도 합니다. 정관. 그리고 흉격에는 평관격은 흉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인성은 정인이 길격에 들어가고 편인이 흉격에 들어가는데 이 편인이 요즘에는 사회적으로 그래도 쓰임이 있는 그런 능력이라고 해서 길격으로 넣는 그런 학파도 있습니다. 그래서 편인은 여하튼 예전에는 편인이 효신살이라고 하지요. 효신이 부엉이, 올빼미효, 부엉이 아니고 올빼미가 뭐 다 그냥 일화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올빼미가 자신을 다 키워준 부모를 뭐 물어 죽인다 뭐 이렇게 도식일 그런 것 때문에 효신이라고 이렇게 이런 명칭이 된 것 같습니다. 여하튼 편인은 흉격으로 일단 자리 잡고 요즘에는 길격으로도 포함이 되기도 한다.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길격이라고 하면은 길격은 우리가 일단 좋아 보이는 십성이죠. 정관은 뭐 국가공직, 공무원, 큰 대기업이라고, 정의는 학교 선생님, 교수, 뭐 이런 학자적인 기질, 뭐 식신은 의식주, 모을복, 뭐 그런 거고, 재성은 돈이고 다 좋아 보입니다. 비견은 내 편인 형제들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길격은 그 격을 생해주거나 생을 받거나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것을 순용한다 하고 순용한다. 그리고 흉격은 그 격을 극을 합니다. 그래서 제화라고 하죠. 제화한다는 것이 이렇게 뭐 제압한다 뭐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제화해서 이것을 역용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순용과 역용. 그래서 길격들은 순용하고 흉격들은 역용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 자, 얘들은, 비견이 있다. 월지에 비견이다. 그래서 걸록격이다 하면은, 이 격은 정관이 상신입니다. 정관이라는 이런 통제력이나 월지에 걸록 비견이면 자신이 좀 기운이 강하고, 좀 주관이 강하고 좀 센 느낌이 들지요. 그래서 정관이라는 그런 통제력이 있어줘야 되고 겁재는 애들은 좀 예외적으로 생과 극을
보지 말고 그냥 기억을 하세요. 월지가 겁재다 하면은 양인입니다. 굉장히 강한 것이요. 양인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뭘로? 살로, 편관으로 제압을 해줘야 됩니다. 편관이 그래서 상신이 되고, 그러면 식신은 순용한다고 했습니다. 식신은 재성이 있어야 됩니다. 식신 생재하죠. 식신은 재성을 생해줘야 그 모습이 좋은데, 반대로 상관은 정인이 화살표가 이렇게 정인으로 극을 해줘야 합니다. 정인이 상관을 극을 해서 이 상관을 쓸 수 있는 형태로, 그것을 우리는 상관폐인이라고 하는데, 찰패자, 도장인자 해서 상관이란 것은 타인을 돕는 그런 기술인데, 그런 기술을 사용하는 데는 정인이라는 자격이 있어야 된다. 정인이라는 도장을 딱 차고 있어야 된다 해서 상관폐인. 이것도 때에 따라 정인이 너무 많으면 상관상진이라 해서 오히려 상관을 못 쓰게 만들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하튼 여기서는 흉격은 역용해야 한다. 극을 해서 정인으로. 그리고 재성은 식상이 있어야 되죠. 식상 생재하죠. 식상이 재를 생해줘야지 나의 능력 기술로 이 재화를 잘 벌어들이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러면 정관은 재생관해서 재성이 있어줘야 됩니다. 재성이 관을 생해줘야 됩니다. 생을 해서 순용한다. 편관은 그러면 어떤가요? 극을 해줘야 되는데 누가 하죠? 식신이라는 집성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또 식신재살이라는 용어 들어보셨나요? 식신이 살이라는 편관을, 이 살이 죽일 살자를 씁니다. 이렇게 죽일 살. 그만큼 무시무시한 살을 식신이 딱 제압을 한다는 거예요. 제화한다, 제압한다. 그래서 해야지 이 편관격이 잘 성격돼서 이루어져서 잘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정인은 그러면 관성의 생을 받아야 됩니다. 관성. 관성이 관인상생 해줘야 하고 생을 받고, 편인은 그러면 편인은 편재로 극을 해줘야 됩니다. 편재로 극을 해야지만이 이 편인이 도식을 하지 않고, 도식이라는 것은 비생산적인 그런 일을 하거나 약한 자를 이용해서 그렇게 나쁘게 살아가는 것이고 이득을 취하고 이렇게 되는데, 편재가 있으면 오히려 그런 약한 자를 돕는, 베푸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편인이 성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큰 내용은 그 길격은 순용하고 생으로, 흉격은 극을 해서 역용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이것이 큰 틀에서 이제 길격과 흉격의 차이입니다. 오늘 조금 긴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격의 종류 이렇게 10가지, 십정격과 전환격의 종류 2가지 보고, 성격과 파격의 차이, 커피잔을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드렸죠. 길격과 흉격은 이런 차이가 있다. 잘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다음부터는 제가 식신격부터 아마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식신격은 어떤 성격, 성향으로 예전에 그 십신해서 격이 아니라 그냥 내사주의 식신해서 이런 강의들 쭉 있죠, 시리즈. 그거는 월지가 식신이라서 내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주팔자 어디 안에 그냥 식신이 있는 사람, 식신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것이고, 이번에 하는 것은 진짜 식신격, 내가 식신이라는 식신격이라는 그릇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직업, 그런 종류, 그런 거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 이번에 하는 격국 수업은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고 아주 사주에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가시기 전에 알지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계절사주 자연인은 다음 시간 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